넓이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함수. 알겠죠? 여기 t축이 있고요. 여기는 y는 ft, t에 따라서 달라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죠? 특정한 숫자에서부터 a서부터 어떤 특정한 점 x까지를 따라서 이 녀석을 s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함수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넓이 함수입니다. 알겠죠?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해당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한 함수예요? a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요. 얘가 변수 역할을 맡는 겁니다. x가 변수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도 무슨 함수야? x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얘 변수 역할을 맡는 겁니다. 변수. x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sx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알겠죠? 이런 넓이가 되는 함수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x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첫 번째, sa는 0이겠죠. a서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런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지금 넓이가 음으로 가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뭐라고 정의할까? sx는 x가 a보다 같거나 클 때만 정의된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x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구해봅시다. s'x를 한번 구해볼게요. s'x를 구해봅시다. s'x는 sx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미분을 딱 해보시면 s'x의 정의상 sx의 변화량과 x의 변화량 사이에 뭘 구하면 돼요? b를 구하면 되는데 점점 0으로 보내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만큼을 가요. 이만큼을 가서 이 폭은 아주 미소한 폭이고 dx만큼 갑니다. 그럼 넓이가 얼마큼 바뀐다고? 이만큼의 넓이가 바뀌게 되겠죠? 이만큼의 넓이가 드디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넓이를 뭐라 그래요? dsx라고 얘기합니다. dx가 바뀌는 동안 넓이가 이만큼이 더 추가됐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fx라는 값이고, 이 값은 뭡니까? 이 값은 fx 더하기 dx라는 값일 텐데, 확실한 거는 이 sx라는 넓이를 무엇으로 나누면 dx라는 폭으로 나눠서 점점 얘를 0으로 보내보면 적어도 이 값보다는 크고 이 값보다는 작은 어떤 값을 향해서 만들어질 거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만약에 fx가 연속이라면 이때 f가 연속이라면 이 녀석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f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알겠죠? f가 연속이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될 거라고 서로 같은 길을 향해 가게 될 거고, 그래서 s'x를 구해서 미분해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희한하게 x일 때 뭐가 나오더라? 함수의 크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fx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fx랑 fx 더하기 dx가 서로 어떤 값으로 하니까 같은 값으로 가서 fx가 나오게 될 테니까. 알겠죠? 이런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적분을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영역을 쪼개서 넓이를 구해나가는 것부터 적분을 시작했었는데 그 내용이 미적분으로 그랬어.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 야, 그럼 적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야? 수투만 배우는 문과는 적분 제대로 이해도 못하겠네? 이런 식의 비판. 야, 미쳤냐? 교육과정 만드시는 분이 아싸 문과는 미적분 몰라도 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겠어? 미적분을 굳이 가르치면서?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없어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뭐라고? 어떤 넓이를 구한 함수를 만들어. 그 넓이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어? 미분하면 어떤 성질이 있어? 미분하면 f가 되는 성질이 있어. 알겠지? 미분하면 f가 되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s를 미분하면 f가 된다. 알겠지? 그럼 여태까지 뭐예요? 여태까지는 항상 f에 대해서 f를 미분할 생각만 했는데 무엇을 미분해야 f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s를 미분하면 f가 된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이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미분해야 f가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할까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무엇을 미분해 f가 되는가? 이겁니다 하고 딱 구했어. 그럼 걔가 뭐야? 바로 넓이에 관련된 함수가 되겠지. 그럼 넓이를 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적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분은 실컷 공부하고 나더니 미분이 무슨 의미가 있대? 미분은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 평균 변화율이 있고 그 평균 변화율을 점점점 미세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순간 변화율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 미분이라고 정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고 뭐라 그래? 미분의 정의 끝나고 이것이 그래프의 기하학적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접선의 기울기는 판별식으로 풀다가 미분 이후에 미분이란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함으로써 접선의 기울기를 보여준다. 알겠지? 자, 그럼 적분은 뭐야?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함수의 넓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무엇을 미분의 f가 되는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부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 됩니다. 부정적분. 즉 다시 말하면 부정적분은 무슨 뜻이에요? 미분의 말 그대로 역연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분을 했더니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미분해야 이것이 되는가인 거지. 역함수가 뭐야? f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나오더라 인데 역함수는 뭐야? b가 나오려면 사실 뭘 넣었어야 하는데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놈에다가 이름이 왜 붙었냐? 왜 부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더라도 뭐가 됐어요? x의 제곱이 나오려면 미분해야 되는 녀석은 당연히 3분의 1의 x 3승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된다는 거 알았었으니까. 그치? 그런데 뭐가 생긴다고 짜증나게? c가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c가 나오더라가 됐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였던 거죠. fx dx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인테그랄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으로 fx를 구하게 되는데 이게 미분이 되는 관계잖아. 그럼 이런 녀석이 하나 있으면 걔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희한하게도 fx에서 이렇게 갈 때는 이건 뭐야?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1대 다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뭐야? 얘는 그룹이에요. 함수의 그룹. 함수의 그룹입니다. 알겠죠? 얘는 뭐야? 얘는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요. 알겠죠? 함수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인테그랄 fx dx라고 썼었어요. 자, 이렇게 썼었어요. 그럼 이 기호는 상당히 이상한 기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얘가 뭐니까? 그룹이니까. 그 얘는 뭐예요? 하나의 함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함수랑 그룹이랑 똑같다가 된 거죠. 엄밀히만 똑같다가 아니라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 함수는 미분에서 스몰 f가 되는 애들 중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는 그런 집합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기호도 어디서 왔느냐? 이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의미에 충실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미분의 기호 중에 이런 기호가 있었죠. f'x라는 기호가 뭐였었어요? fx의 변화량을 어떻게 한다고? fx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눠주기를 한 거지. 아주 미세하게 나눠주기를 한 게 이게 f'x의 실제적인 하나의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였지. 얘는 역연산 기호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이 연산의 역연산을 때려봐라. 그럼 어떻게 때릴 거냐? 이렇게 때릴 거냐? 역연산 기호 때릴 거면 이상하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때렸으니까 뭐 이렇게 때릴 거야?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의 역연산 기호는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봐봐. 뭘 했어? 아주 미묘한 자식으로 뭘 했어? 나눠서 둘 사이의 비율을 구했어. 그 나눈 거의 역연산은 뭐야? 곱하는 거지. 그래서 뭘 했다고 난 여기다가 dx를 오히려 곱해주는 거야. 이 나누지 말고 곱해주는 거야. 이 dfx는 뭐예요? 이 dfx는 잘게 쪼개서 0으로 갈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느낌이니? 이거는 어떤 알파벳에서 온 거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인테그랄 어디서 온 거야? 알파벳이. 야, 이걸 보고 모르면 씨발 그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의 정의야. 알겠지? 이게 뭐야? 당연히 알파벳 S에서 온 거야. S에서 썸, 합, S. 알겠지? 아니 썸이 졸라 많이 쓰여요. S가 너무 많이 쓰여요. 이거 시그마. 이게 S고 이것도 시그마거든? 이거는 뭐 할 때 썸에서 쓰여? 수열에 합할 때 쓰이지. 이건 뭐 할 때 쓰냐면 통계에서 표준 편차할 때 쓰여요. 표준 편차에 스탠다드가 들어가죠. 스탠다드. 표준할 때 스탠다드 들어가죠. 거기 스탠다드에 S를 쓴 거야. 이 새끼가 소문자 쓰고 이 새끼가 대문자 쓰니까 그 연속적인 썸 할 때 S를 쓸 때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S를 쓰긴 써야겠는데 아씨 연속적인 느낌을 살리려니까 S가 또 마침 졸라 연속적으로 생겼어. 알겠지? 그래서 연속적인 느낌을 살려서 만든 게 인테그랄이에요. 진짜야. 아니 진짜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인테그랄이 이렇게 쭉 늘려 쓴 거야.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 이건 뭐냐, 한 바퀴 돌면서 적분하라 이런 뜻이야. 그거 아니고 높은 음자리표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는 뭐야? 갈갈이 쪽에서 0으로 보내라가 아니라 그걸 모두 다 연속적으로 쭉 합치라가 된 거야. 이 기호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이야? 딱 미분의 역연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라고? 부정적분은 뭐다? 그룹이다. 그룹.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이거 하나의 함수 그룹을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 이꼴 fx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야? 이게 이거다. 이 그룹이다가 아니라 얘는 이 그룹의 한 일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호는 엄밀히 말하면 등호가 아니죠. 등호는 뭐야 원래? 같다예요. 같다. 좌와 우가 서로 같은 값이다. 일대 등호인데 이건 등호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등호 아닌 거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간다고 하지. 그럼 얘가 무한대야? 무한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무한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보통 이 꼴이 되려면 어때야 돼? 좌가 존재하고 우가 존재해서 좌랑 우가 같을 때 이 꼴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런데 이 꼴 무한대는 좌가 무한대도 우가 무한대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 꼴 무한대가 하나의 동사처럼 휙 하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꼴 무한대 할 때 이 꼴이랑 부정적분 할 때 이 꼴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 의미의 좌가 존재하고 우가 존재하는데 둘이 같은 값입니다의 그 이 꼴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쌤 그러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부정적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거는 거의 정의죠. 정의. 보세요. fx dx가 있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나눴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fx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무슨 공식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입니다. 이게 부정적분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부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계산 공식이 아니고 미분해서 fx가 되는 애들을 모아서 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아요. 이거 공식 있지? 수원에서. 그럼 이거 학생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잖아. 이렇게 저도 풀잖아. 계산 공식인 것처럼. 계산 공식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건? 로그의 정의입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A에 몇 승을 해야 B가 됩니까? 의 답이 바로 로그 A의 B인 거예요. 알겠지? 이게 로그의 정의이듯 이건 뭐의 정의라고? 부정적분의 정의인 거지. 알겠지? 그러면 이건 뭐야? 정의를 뒤튼 학생들에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게 하기 위한 좋은 연수 문제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미분을 했어요. 어떤 새끼를요? 미분을 해서 어떤 F'X가 나왔어요. 알겠죠? F'X가 나왔어요. 근데 그 놈을 다시 적분을 했어요. 그럼 부정적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와르르 생기면서 그룹이 막 몰려온다 그랬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Fx 더하기 C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그룹이 생기는 거야. 이 그룹이 오게 된다고 이렇게요. 여기서는 없어요. 이건 그룹이 와요. 이렇게요. 이 그룹 애들은 미분하면 다 fx가 되는 거고요. 요 애들이 바로 미분된 놈을 부정적분 때리면 나오는 녀석인데 이걸 미분하면 다 뭐가 돼? 요 녀석이 될 거니까요. 알겠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비교되는 공식인 거죠. 비교되는 공식.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부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적분을 그리고 미분을 그냥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 계산 공식 이렇게 하면 됨.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반복 훈련을 통한 뭔가 그냥 체득 이해하지 않고 그냥 체득하면 미래가 어두워요. 알겠죠? 정말 미래가 어두워요. 그냥 답만 내고 풀기 시작하면 정말 쌤도 잘 풀 수 있고 학교 내신까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능에서 점점 개념을 파고들면서 깊은 이해를 물어보면 이건 뭐야 나 그냥 계산만 했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건 나중에 가서 하면 너무 늦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야. SX는 뭐였다고? SX는 뭐였다? 미분하면 F가 되는 녀석이니까 SX는 뭐다? SX는 인테그랄 fx 더하기 dx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겠죠? 하나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고,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기서 SA가 0이어야 하니까, SA가 0이어야 하니까 얘는 그 중에서도 그럼 다시요. 이 fx, dx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쓰는 거 되잖아. 이런 녀석을 그룹을 따지면 이 fx라는 녀석이 한 개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c꼴만 붙으면 이 c만 달라질 뿐, 이 f는 고정이 되잖아. 얘가 x 제곱이면 뭐가 된다? 3분의 1 x 함수는 딱 된다 그랬지. c만 빼고 다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떤 꼴이어야 된다고? SA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SA가 0이 나오려면 A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FA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C가 뭐여야 돼? 반드시 FA여야 된다. 이런 꼴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알겠죠? 이런 꼴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렇구나. 뭐 때문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런 꼴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얘가 부정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겁니다 라고 쓰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쓰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의미가 설명이 되겠네. 마침 얘가 수열의 합 시그마처럼 밑이 있고 아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속적으로 합치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일컬어서 뭐라고 설명했다고? A서부터 X까지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값으로 딱딱 숫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정적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때 XX는 진짜 하나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알겠죠? 정적분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분구조법 따위 필요 없이 잘 설명이 되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적분은 그래서 뭐로 이해하자고요? 함수가 만든 넓이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는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까는 넓이 함수라고 딱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을 큰 쪽밖에 설명 못했잖아. 그런데 SX를 A서부터 X까지 fx, ft, dt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니까 심지어 X가 음수일 때까지도 설명이 되기 시작하더라. A보다 더 작아지는 순간까지도 설명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1로 갈 때 플러스였으면 여기 순서가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x가 양수였으면 반대로 가면 dx가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이해 가십니까? 다시요. 뭐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1까지의 넓이야. 0부터 1까지 넓이야. 이 SX는 이 S가 이 넓이였다고. 그죠? 그럼 다시 0부터 1까지 fx dx랑 1부터 0까지 fx dx는 fx는 변함이 없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1부터 0까지 가는 동안 dx가 뭐가 된다고? 항상 음수가 된다고. 음수가. 알겠지? 음수가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된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정적분도 뭐가 된다고? 슬슬 전체 범위를 확장되게 되면서 훨씬 더 유용해지게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몇 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대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정적분과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거의 넓이에서 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게 돼요. A서부터 X까지 FTT라는 녀석이 됐는데, 이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리미트 X가 점점점 A로 갈 때 SX에서 A서부터 X까지, 여기서 뭐? X-A분의 1 하나 해주시고 A서부터 X까지 FTDT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요렇게.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사실 이 녀석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뭐하고 똑같아? X-A에서 SX-0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니까. 맞습니까? SX-0이 만들어지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니까 A 넣을 때 애초에 0이었잖아요. 여기 설명하자면 S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S'X가 되겠고, S 자체가 애초에 어디서 온 거예요? 스몰 f에서 온 거라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정적분 대 미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1번입니다. 뭐 이런 건 안 해요. 우함수 미분하면 반쪽만 해서 2배 하면 된다.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적분하면 반만 해서 2배 하면 된다. 기함수 적분하면 쌤쌤이 지워지니까 날려버리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 여러분이 교재에 써 있는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이런 내용에 관련된 얘기만 좀 할 건데 이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f0x 제일 쉬운 거예요. a서부터 x까지 ft dt라고 만들어져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 f 프라임 x를 미분하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fx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사실은 알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f1x a서부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x가 됐는데 여기에 이런 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x-t가 들어가 있어요. x-t가 들어가 있어서 ft dt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t가 계속 바뀌어. 얘도 바뀌는 거 알겠어. t가 a일 때부터 t가 x일 때까지 쭉 무언가를 구하려고 했는데 얘만 여기서 x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바뀌는 x가 어디가 있어? 여기 가 있는 거지.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지. 인테그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이 새끼는 뭐야? 이런 상수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t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t가 1에서부터 2로 커져도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얘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내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x가 밖으로 나가고 a서부터 x까지 ft dt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빼기 하기를 뭐가 돼요? a서부터 x까지 t ft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f1x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f1x를 미분하시는 겁니다. 안녕 하고 미분을 했어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좌변 먼저 미분하세요. 좌변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서부터 x까지 ft dt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 fx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 미분하면 뭐가 돼요? x fx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지어지더라라는 결론을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외우세요. 이렇게 a서부터 x까지 적분하는 동안 이걸 뭐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냥 미분하라고 시키면 요것만 살짝 그어주시면 됩니다. 신경 쓰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이거 외워놓으세요. 이게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을 미분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고교 수학에서는 연속함수만 적분한다. 알겠죠? 고교 수학에서는 연속함수만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얘들아 이거 봐봐. 얘는 무슨 수야? 이렇게 써있는 순간 바로 무슨 수야? 0 이상이지. 이렇게 약속 안 하지. 이런 거 안 하지. 이건 I잖아.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뭐 이 녀석이 막 문제에 등장했어. 그럼 뭐야? 얘는 실수란 얘기잖아. 그 X가 0 이상이란 얘기거든? 그것처럼 이렇게 등장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어떻게 얘는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써있는 순간 F는 뭐야? 연속함수란 가정이 깔리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 고교 수학에서는 연속함수만 적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대학교에서는 연속하지 않은 것도 적분한다는 얘기인데 됐고 그딴 거 알 필요 없고 연속함수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너무 길게 수업하는 것 같아? 아까 놀았잖아. 통일남 얘기하면서 놀았잖아.
통일남은 근데 통익남이잖아 원래, 그치? 책을 읽다자, 책을 읽다가 아니고. 맞아?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맞긴 한데 그래도 그냥 통일남인 것 같다. 통일남? 그럼 통일하는 사람, 북한 뭐 좋아하고 이런 사람 같잖아. 통일남에 통익남. 예,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 읽을 때만 그냥 통일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통계를 읽어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읽지? 읽어주는이지. 예. 그럼 그걸 요약하면 통일남이 맞네. 읽어주는 에서 거 빼고 통일남이네. 오. 하여튼 자, 유튜버 새로 등장한 유튜버입니다. 구독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한번 생각나면 보세요. 구독하면 공부에 방해돼요. 특히 알람 설정이 최악이지. 얘들아 공부할 때 진짜 최악이 뭔지 알아? 진짜 최악이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예측 불가능한 알람이에요. 그런 게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카톡이 최악이에요. 음악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잔잔한 BGM 이런 거 괜찮아요. 알겠죠? 잔잔한 BGM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자기가 잔잔한 BGM 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막 리드미컬하게 올라가면서 쿵짝쿵짝쿵짝하면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막 들뜨면서. 근데 그게 도파민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알겠죠? 그러면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쫙 빨려들고 있는데 카톡 이거예요. 그 카톡이 뭐야? 집중력 깨진 소리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빠박.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야. 이렇게 얘기한 선생은 뭐야? 쓰레기지, 그지? 공부하고 있는데 띵동 뭐 왔다는 거야. 지금 뭐야? 근데 이거 봤어요. 그럼 궁금하죠, 사람이? 자, 그 순간 이제 집중이고 뭐가 다 깨진 거고 시간 와장창 빠지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해요.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안 듣는 게 좋죠. 근데 안 듣고 하기가 너무 적적하니까 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피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음악이 꺼지는 거예요. 음악이 꺼지는 거. 켰으면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재생 목록을 해놨는데 12개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50분이 되니까 12개가 띡 하고 끊겼어. 아니면 유튜브에 틀어놨는데 중간에 광고가 뜨는 거예요. 알겠지? 음악 듣다 광고가 뜨면 여기서 싫어하는 친구들은 음악이 깨지는 게 싫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깨진다고. 알겠지? 갑자기 여기서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것보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11시간 남았으니까 놀아야지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스니커즈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 집중력이 깨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라고?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의 알람. 알겠죠? 그래서 카톡 끊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비행기 모두 때리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하여튼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적분한 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볼까요? 미분한 놈 적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정적분 대 미분 말고 미분 대 정적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봐. 미안한데 잠깐 문 좀 열어줄래? 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뭘 문을 진짜 열어? 갑자기 왜 문을 열어요? 칩시다. 네가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좀 닫아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이 새끼 미쳤나? 나한테 시비인가? 죽을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fx가 도함수야. 미분이 돼 있어. 근데 갑자기 다시 적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빡쳐 안 빡쳐? 빡쳐야 정상이라고. 빡쳐야. 그래 안 그래? 빡쳐야 정상이죠. 근데 거기서 학생들은 어떤 줄 알아? 그냥 보통 합니다. 그냥 미분하고 다시 적분해요. 왜냐하면 순종적이거든. 항상 뭐야? 항상 구하라. 구하시오. 그럼 졸라 열심히 구해왔어. 미분하시오? 네. 적분하시오? 네.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시오? 네. 이거 아니지.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시면 뭐라 그래야 돼? 안 해.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후 정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무엇의 미분에 f'x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fx 플러스 c꼴이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정의상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사실 정의상 알 수는 있습니다. 정의상 알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A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 f'x가 뭐라고 얘들아? fx의 변화량과 그 순간순간의 x의 변화량의 극한적인 비율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이렇게요. 걔와 뭘 구하고 있어요? dx를 구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얘네들이 지워진다?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져요. 알겠죠? 지워져서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fx의 변화량만큼을 그냥 꾸준히 누적적으로 합쳤을 뿐이야. A에서 B로 가는 동안 X가 바뀐 게 아니라 fx의 변화량이 오르고 내리고 막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누적해서 합친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최종 결과물과 초기 시작값의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예를 들면 코인을 했어. 코인을 했는데 막 이렇다 땄다 이렇다 땄다 이렇다 땄다 했어. 그러면 그동안 얼마 잃었고 얼마를 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가 뭐야? 너 얼마로 시작했는데 얼마가 남았어. 그러면 그게 내가 딴 금액이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인 하지 마. 그 코인이 왜 사람들이 중독되고 빠지고 그런 것 같아? 졸라 실시간으로 빠르게 팍팍팍팍 변하니까 그런 거지. 너네가 1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3초 있다가 110만 원이 돼봐요. 그러면 와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있다 110만 원이 되면 그냥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알겠죠? 근데 3초 있다 110만 원이 되면 와우! 이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중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 도파민이 팍 터지니까. 오케이? 어떤 도파민에 중독되면 제일 좋냐면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느끼는 희열에서 그때 도파민 중독되면 좋아. 그래 너네 이 얘기 들으면서 웃겨 안 웃겨? 웃기지. 왜냐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오케이? 왜? 졸라 약하거든. 그 도파민 졸라 미약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중독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도파민을 얻으려면 개고생을 해야 돼. 근데 개고생해서 요만한 도파민이 삐짝하고 나와요. 근데 바로 그냥 유튜브만 바로 키면 그냥 바로 그냥 팍팍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중독이 안 돼. 그래서 그나마 공부에 재미를 느끼려면 그런 걸 차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완전 차단 인생을 살기 힘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차단하세요. 알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뭐가 돼요? 그래서 fx의 변화량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더 예를 들어볼게요. a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의 dx입니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dfx에서 dx의 절대값을 씌워서 dx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중이니까 dx가 어떻게 돼요? dx가 매번 양수가 되겠죠. dx가 뭡니까? B부터 A까지 가는 변화율이잖아. 변화의 양이잖아요. 그럼 양수니까 양수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절대값은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결국 뭘 구하자는 얘기야? A부터 B까지 가는 동안 fx의 변화량의 뭘 구하라고? 뭘? 절대값을 합치라고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뭐였어? 양수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절대값을 구하기로 했었으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 뒤까지 올라간 동안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감, 내려감, 올라감 요 거리 세 개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값을 C1이라고 하고 C2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FC1에서 FA를 뺀 것과 FC1에서 FC2를 뺀 것과 FC1이 더 크니까 FB에서 FC2를 뺀 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과 정적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건 잘 안 들어봤죠? 이런 걸 고퀄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고퀄리티. 필수 예제 세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라고 써놓고 수능 4점짜리 문제라고 읽는다. 필 1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gx는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fx를 dx를 만족한대요. 이차함수 fx였으니까 이차함수 fx에다 x제곱을 더하면 이차함수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이하의 함수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되면 서로 지워지면 말이에요. 지워지면 알겠죠? 지워지면 뭐 1차가 될 수도 있겠죠. 자, fx랑 gx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2x 4승 더하기 8x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랑 gx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x 4승 더하기 8x 제곱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죠.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함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 차수부터 생각하는 거. 얘 2차.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x 제곱을 시작했으면 여기가 0차가 돼서 얘가 2차 저기 1차 이하가 됐겠죠. 그럼 적분되면 2차 이하가 됐겠죠. 그럼 2차 이하랑 2차 이하를 곱하면 4차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2차랑 2차랑 더해서 여기가 2차였다고 쳐봐봐. 그럼 얘가 몇 차가 돼 줄지? 3차가 되지. 그럼 3차랑 2차랑 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 5차가 되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따라서 차수를 확인한 결과, 차수를 체크해본 결과 뭐가 됐다고? fx는 마이너스 x 제곱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차수를 시작하는 결과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면서 지워지더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수학의 퀴즈 같다는 거죠. 차수에서부터 단서를 얻어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 주니어스 나왔을 때 매일 진짜 많이 왔거든. 방탈출 카페 이런 데서 와보라는데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공짜로 하게 해준들 내가 왜 가야 되지? 나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뭐 통과해서 나오면 뭐 상금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는데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게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야? 공짜로 날 방에서 가두더니 나올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나오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못 나오면 씨발 말하는 거고 왜 내가 그걸 가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알겠죠? 근데 그거 진짜 싫어하는 게 방탈출 카페를 가느니 수학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수학 문제가 딱 방탈출 카페하고 똑같아요. 방탈출 카페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왠지 이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또 풀다 보면 여기 열쇠가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야? 차수부터 먼저 확인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거 나왔죠? 그럼 다시 gx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이너스 2x 4승이니까 뭐로 시작해야 돼? 2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x 4승이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이런 녀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x 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몇 차 있었어야 돼? 여기 뭐여야 돼? 4x 꼴이었었어야지 2x 제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적분했을 때. 알겠죠? 그럼 여기 뭐가 돼? 여긴 다시 4x 꼴이었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마이너스 x 4승 8x 3승 끝났네? 없네? 뒤에 있으면 안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G1은 2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GX는 뭐라고? GX는 이런 녀석 중에 하나잖아. 근데 GX가 이 녀석을 다 대표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녀석 중에 하나라고. EX 제곱은 그런 녀석 중에 하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정적분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부정적분이 뭐라고요? 인테그랄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밍퉁하게 써 있으면 그룹이에요. 그룹. 집합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죠? 자, 필수제 2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뭐가 중요할까? fx가 있는데 x 더하기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전체를 제곱한 녀석하고 비교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gx가 더 크면 적분해도 당연히 gx가 더 크겠죠. 그걸 누적적으로 합친 거니까. 맨날 내가 너보다 공부를 1시간씩 더 했어. 더 많이 했어 내가. 그럼 나중에 누적하면 내가 많이 했겠어? 네가 많이 했겠어? 내가 많이 했겠죠. 그 논리죠. 이해가시죠?
동의? 맞죠? 이때 언제 등호가 성립해요? fx가 1대 등호 성립. 알겠죠? fx가 항상 양일 때, 항상 fx가 양일 때, 적어도 a서부터 b 사이 내에서 fx가 항상 양수였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x 더하기 1에 대해서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래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데 얘 필요 없죠. 기함수니까. 그럼 이 녀석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 2배의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1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기함수를 지우는 습관은 단순히 계산을 줄이기 위한 시간적 절약에 불과하지만 수능에서는 이게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습관을 갖춰 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날라가고요. 얘는 뭡니까? 그래서 2가 되죠. 그럼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래서 k는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필수예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잘 알아놓으세요. 정말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0부터 x까지 ft dt를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이때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얘가 뭐다? 얘는 뭐다?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면 뭐다? fx와 관계없이 얘는 사실 상수다. fx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넓이를 딱 구하면 딱 정해진 값이잖아. c잖아. c. 상수 c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 넣으면 0인 건 뭐 당연하니까 미분을 해보시면 이런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 녀석이 뭐가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c를 넣었더니 c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가 나오고 여기서 f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랑 만점 도전 문제, 수능 도전 문제를 풀고 넓이와 속도 거리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